큰 힘이 됩니다. 아베가 헛소리를 또 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아베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냉정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라도 변명하고 싶었나 봅니다. 이미 일본 경제는 아베노믹스로 폭망했고 디지털 세상을 외면하고 원시 근대 사회로 만든 지난 8년에 대한 평가는 냉혹합니다.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와중에 아베는 이제 한국이 일본에 대해 요구하거나 통제하거나 하지 못하게 했다. 이제는 일본은 한국의 사죄 요구와 역사적 책임에 대해 해방되었다. 나 아베가 다 했다. 자랑스럽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 앞뒤도 맞지 않는 헛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 이제는 불쌍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아무리 그래도 일본을 망하게 한 아베라는 평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베의 헛소리가 실린 23일 기자회견을 보면서 그냥 웃어보자고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아베는 23일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거사 문제에서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을 통제하려고 할 수 없게 한 것이 나의 업적이다.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를 도출했으며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언급보다는 과거사 문제에서 이제 한국으로부터 일본을 완전히 해방을 시켰다. 라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아베는 아베노믹스는 이제 완전히 폭망으로 탄로가 난 상황에서 자신의 역사적, 정치적 유산을 남기는 것에 대해 집착하고 있습니다. 적기지 공격 능력을 새로운 안보법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 굳이 담화를 발표하고 퇴임하는 쇼를 한 것도 전쟁할 수 있는 일본으로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역사적인 유산을 남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베는 한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큰소리치는 일본으로 만들었다. 라는 해방선언을 하게 만든 정치적 유산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해 역사적 책임과 사죄 발언을 했던 역대 총리와 다르게 나는 사죄하지도 않았으니 일본 국민들도 일본 역사를 자랑스러워해라. 이제 다시 전쟁할 수 있는 일본으로 만들어보자. 미국을 상대로 진주만 습격을 하던 자랑스러운 일본 군대로 헌법 개정을 하겠다. 라고 막 나가자는 것입니다. 단일 선동 정치로 정치적인 기반을 다진 아베는 이제 한국의 요구에 해방된 일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정치적 업적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심한 말을 하고 싶지만 아베의 헛소리는 무시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 아베의 역사관에 대한 평가는 몇 년 전부터 해외 언론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베의 역사 수정주의에 대한 비판은 이미 오래된 사실입니다. 뉴욕타임즈도 아베는 위험한 역사 수정주의자라는 사설을 게재했으며 2014년 2월에는 미국 의회 조사국이 발표한 미일 관계 상황 분석 보고서에서 아베는 역사 수정주의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역사 수정주의는 이미 확립된 역사적 객관적 사실에 대해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검토 및 개정을 요구하는 자유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등 끔찍한 재앙으로 유대인을 핍박한 히틀러 추종자들이 새로운 의문을 제기한 것과 난징 사건과 관동 지진의 학살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본인들의 주장입니다. 유럽에서는 히틀러의 범죄를 부정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체포되거나 수정된 새로운 주장 자체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전범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것이 애국심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밑바닥이 드러난 역사 수정주의적인 통치로 정권 기반을 만들어간 아베는 결국 지난 8년간 일본을 완전 폭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젊은 칼럼니스트의 예리한 지적은 아베 정권에 대한 평가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다스레이더는 도쿄 대학을 중퇴하고 뇌경색으로 왼쪽 눈을 실명하는 등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 및 사회 문제를 여러 언론사에 기고하는 촌철살인 칼럼니스트로 유명합니다. 다스레이더는 21일 아베는 모리토모, 각해 학원 스캔들과 정부 주최 벚꽃 보는 모임의 사유와 논란 등 부정적 유산을 남겼다 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베 정권의 유산은 역사에 의해 판단될 것이다 라고 전제하면서 그래도 지금까지 아베가 남긴 문제를 돌아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라고 언급합니다.
판단을 역사에 맡길 것도 없이 모리토머 학원에 8억에 약 88억 6천만 원 국유 토지를 거의 무상으로 넘긴 것과 그 후에 공식 문서를 변조한 것은 분명한 범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식 문서 위조에 직접 관여한 재무성 관리가 아베의 말 한마디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서와 관련 자료를 이미 공개했기 때문에 더 명백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해 학원 스캔들과 정부 주최 벚꽃 보는 모임의 사유화도 논란이 되었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문서 위조와 거짓말로 일관했다고 지적합니다. 분명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베와 아소다로는 끝났다, 재조사는 없다 라고 한다는 거죠. 아베 정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검증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 라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로 유명한 히라이 히사시 전 교도통신 논설위원은 아베 정권의 한국과의 외교평가, 역사 수정지휘와 혐한으로 일관한 유감의 8년이라는 제목의 특별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아베는 2차 집권 초기부터 자신을 지지하는 보수 강경파들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 역사 수정주의에 적극 동참하면서 완전히 삐딱하게 나가기로 작정했다고 지적합니다. 아베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삼권 분리의 원칙은 거짓말이다, 사법부를 뒤집어라, 한국 정부가 개입해라. 결국 2018년에는 한국 해상의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접근시키는 매우 위험한 행동을 했다 등 말도 안 되는 접근을 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이러한 반한 정서에 힘입어서 자민당의 상원 선거에서 승리를 하고 정권의 기반을 강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회식에 참석하면서 아베는 펜스 부통령과 함께 리셉션에 함께 지각을 하고 미북 대화를 주선하는 한국 정부의 계획을 처음부터 방해를 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대표단과 만날 계획을 세우고 왔지만 처음부터 계획된 아베의 방해 때문에 모든 것이 실패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확인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정치 지도자 간의 불신과 갈등은 국민과 국가 간의 갈등으로 증폭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언론에서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가 연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아베노믹스는 완전히 일본을 폭망하게 했으며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하는 세대에게는 가혹한 현실이고 청년 세대에게는 암담한 미래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들은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부양 가족을 거느릴 수가 없고 노동 현장에 나온 여성들에게는 가혹한 비정규직만 남아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베는 스가 정권을 뒤에서 조종하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으로 만들어가면서 결국 일본을 회복 불가능의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에서 총기를 사용하며 충분했습니다. 중국 측은 이분이 제멋대로 국경을 넘어와 먼저 미역 사격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인도 측 역시 중국군이 허공에 총을 쏘며 미혹했다면서 반박했습니다. 핵보유국 인도와 중국이 1975년 이후 처음으로 국경에서 총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국 간 긴장 수위가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일 양국 당국과 현지 언론을 종합하면 전날 양국 국경 인근에서 총기를 동원한 충돌이 발생했다. 중국 측은 인도군이 먼저 위협 사격을 했다고 주장했고 인도 측은 총격 등 공격적 수단에 의존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중국군이 허공에 총을 쏘며 위협했다고 반박했다. 양쪽 주장은 다르지만 전날 오후 국경에서 총기가 사용된 정황만은 분명해 보인다. 사상자가 나오거나 물리적 충돌이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양국 국경에서 총기가 사용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자오리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이번 총기 사용과 관련해 1975년 이후 평화를 유지하던 양국 국경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1975년에는 인도군 4명이 인도 동북부 아루나찰 프라데시에서 중국군의 매복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앞서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을 치른 양국은 이후 우발적인 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경에서 총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인도 언론에 따르면 1996년과 2005년 두 차례 합의에 따라 양국군은 국경지대 최전방 2km 이내에서는 총기나 폭발물을 휴대하지 않았다. 서령 총기를 휴대하더라도 한창을 제거한 체 등에 매야 했다.
때문에 양국 군인은 이후 국경 충돌 때도 투속전이나 난투 등을 벌일 뿐 총기는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지난 6월 15일 인도 북부 라다크 지역 동쪽 카란 계곡에서의 국경 충돌로 완전히 바뀌었다. 인도 당국은 이 충돌로 자국 군인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고 중국 측도 피해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역시 사상자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도군이 못이 잔뜩 박힌 쇠막대기 등에 의해 무자비하게 당했다는 주장과 관련 사진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퍼지면서 인도 측 분위기가 격앙됐다. 이에 인도 국방부는 같은 달 21일 총기 사용을 금지한 교전 규칙을 개정했다. 국경지대 지휘관이 자유재량권을 갖고 사격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한 것이다. 이어 이번에 국경에서 45년 만에 처음으로 총기가 사용되면서 양국 간 갈등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양측은 카란 계곡 충돌 후 여러 차례 군사, 외교 회담을 열고 주요 분쟁지 부대 철수에 합의했지만 두드러진 진전은 없는 상태다. 오히려 양측은 국경지대 인근의 군사력을 강화하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중국군은 최근 국경지대에서 여러 차례 실탄 훈련을 하고 신형 곡사포를 배치하는 등 인도군을 압박했다. 인도군도 국경 인근에 T-90 탱크를 투입하고 미그-29 전투기와 공격 헬기 아파치를 전진 배치했으며 대공 미사일 시스템도 추가로 구축했다. 특히 인도군은 최근 러시아제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을 갖춘 부대를 라다크 동쪽에 추가 배치했다. 이 와중에 총기 사용 금지 합의까지 깨졌기 때문에 자칫 작은 충돌이 순식간에 정면전으로 확대할 우려도 있다. 자이샹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은 전날 라다크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양국은 외교, 군사 채널을 동원해 긴장 완화 노력도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 참석차 8일부터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할 자이샹카르 장관은 역시 현지에 올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10일 만나 국경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인도 일간 힌두스탄 타임스는 전했다. 두 나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한 건 중국이 소국 지위에 있던 티베트를 병합하는 과정에서 달라이라마가 인도로 망명하면서다. 인도가 맥마흔 라인을 기준으로 자국 영토로 삼던 라다크의 악사이슨이 있는데 중국이 이 지역을 관통하는 도로를 만들었다. 중국이 이 도로를 건설한 이유는 신장 웨이월 지역과 티베트를 연결해 티베트 지배를 공고화하기 위해서였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인도가 중국에 항의하면서 국경 충돌이 자주 일어났다. 양국 정상이 수차례 편지를 교환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중국 조얼라이 총리가 인도 델리를 방문해 일주일간 내로 총리와 수차례 면담했지만 서로 견해 차이만 확인했다. 중국으로선 영국 제국주의의 유산인 맥마흔 라인을 양국 국경으로 인정할 수 없고 역사적 증거를 따져야 한다는 점과 달라이라마의 정치 망명을 받아준 인도를 향한 불만이 있었다. 그런데도 조얼라이 총리는 인도가 악사이친 지역을 내주면 동부 국경 지역에도 다른 분쟁 지역을 인도에 넘겨주겠다는 스와프디를 제시했다. 인도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중국 입지를 세우며 도와줬고 인도 국경을 중국이 무단 점령해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중국군이 통제선 밖으로 나가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는 정책을 고수했다. 결국 중국군이 1962년 10월 히말라야 산맥 동서에 걸친 국경 지역에 전격 공격을 개시하면서 중인전쟁이 일어난다. 인도군은 숫자와 무기에서 열세를 보이며 방어선이 무참히 무너졌고 인도 동북부와 상평원까지 중국군이 밀려오게 된다. 이 상황에서 중국군은 11월 22일 단독 종전을 선언하고 맥마흔 라인 이북으로 후퇴했다. 전투에서 승리한 나라가 자발적으로 전쟁을 멈추고 물러나는 일은 흔치 않기에 중국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가장 설득력 있는 의견은 겨울이 다가오면서 고산지대의 보급선 유지가 어려운 점,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에서 각종 전쟁 물자가 속속 지원되는 상황에서 장기전에 대한 부담 등이다. 이 전쟁으로 인도군은 약 3,000명이 죽거나 행방불명됐고 4,000명이 포로로 붙잡혔다. 현대 전쟁에서
있어 이 정도 사상자 발생은 크다고 볼 수 없으나 인도는 전쟁에서의 패배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특히 네로 총리는 중국이 서양 제국주의에 대항한다고 하지만 그들 스스로도 다른 제국주의, 평창주의 국가가 되어 다른 나라를 침략했다고 규정했다. 네로 총리는 믿었던 중국에 대한 배신감과 전쟁 패배에 따른 충격으로 급격히 쇠약해져 얼마 뒤 사망한다. 전쟁 뒤 인도와 중국의 관계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네로 딸인 인디라 간디 총리 시절 인도가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자 중국은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중국은 스리랑카에 개발 원조를 하는 대신 항구의 자국 해군이 주둔할 수 있도록 하는